안녕하세요. 김유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역전세 터졌다. 갭투자, 전세제도 폐지 난리. 자, 역전세 100만 가구, 깡통전세까지 불거지며 갭투자가 최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특히 전세제도 폐지 전 단계로 갭투자 폐지론이 불거지며 역전세난이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세제도 폐지가 다시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역전세난 더블릭 가능성도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극단적인 사회 혼란 등을 이유로 갭투자는 폐지되기보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될 것이라는 시각이 많습니다. 유료 상담은 010-3999-8808 제가 직접 네스타이밍과 입지를 추천해 드립니다. 지금이 상담 타이밍입니다. 바로 전화 주십시오. 기어이 역전세 터졌다. 갭투자 전세제도 폐지 난리. 갭투자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역전세난하고 깡통전세 이런 것들 때문에. 아파트는 역전세고요. 비아파트 뭐 빌라나 다가구 이런 것들은 깡통전세죠. 자, 역전세 터졌다. 갭투자 폐지. 갭투자 역풍 최악의 역전세난 닥치나. 아예 JTBC 노골적으로 말하고 있죠. 역전세 난리. 먼저 역전세가 100만 가구. 전세 시장이 붕괴되고 있고요. 갭투자 폐지가 강력하게 일고 있습니다. 자, 역전세. 현재 전세가 기존 전세가보다 훨씬 낮아요. 정말 많이 빠졌죠. 제 생각에는 지금 상태에서 유지하다가 내년 초까지 유지하다가 그냥 이제 지금 전세값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아직 암초들이 많아요. 왜? 지금 워낙 많다 보니까. 2023년 1월부터 2024년 내년 6월까지 1년 6개월간은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할 것 같아요. 동시 폭발할 경우에 집값 붕괴가 일어납니다. 자, 정부가 이 DSR 규제 완화를 통해서 집주인들을 도와주다 보니까 상당히 이 부분 때문에 역전세 난 원래는 거의 뭐 발생할 상황이었는데 지금 DSR이 구제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번에는 전세 붕괴. 서울 58%, 경기 지방은 무려 60% 대부분 전세 붕괴를 안고 있습니다. 하반기 강남, 인천, 대구 여기는 또 입주 물량이 많아요. 얼마나 심각하겠어요? 2021년 상투에 잡은 108만 명 경매 위기에 당했습니다. 지금 만약에 여러분들 전세 못 돌려주면 경매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기저기 경매당하면 이건 주택 붕괴가 아니라 완전 경제난. 자, 이제 경제 위기가 와버리겠죠. 그래서 정부가 서둘러 DSR 규제 완화를 통해서 집주인에게 지원 사격을 하는 거예요. 자, 갭투자 폐지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갭투자 폐지 이 말은 자, 역전세, 깡통전세의 온상이 전세를 끼고 투자하는 갭투자가 아니냐. 그래서 만약에 이걸 바로 폐지돼 갖고는 난리 나겠죠. 먼저 다주택자들, 그다음에 또는 임대주택 사업자들을 먼저 갭투자 폐지로 해서 시범을 볼 가능성이 있다. 전세제도 폐지 전 단계가 투기성 자본을 차단하는 갭투자 폐지거든요. 그럼 갭투자를 폐지하려면 다주택 임대주택 사업을 먼저 시범적으로 폐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는요, 앞으로 10년 동안 힘들 것 같은데요. 지금 이 얘기가 나오고는 있어요. 아주 힘들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두 번째, 전세 폐지 다시 거론. 이게 또 거론되고 있습니다. 갭투자 폐지 후에 진행. 원래 갭투자를 폐지하는 게 전세제도를 폐지하는 것보다 더 빠르잖아요. 그 갭투자도 다주택이라든가 임대주택 사업자들을 먼저 폐지시키는 게 더 빠르고, 다만 이걸 잘못 건드렸다가는요, 폭탄이 될 수도 있어요. 정말 난리가 나버릴 수도 있어요. 예전에 임대차 3법 그 건드렸다가 난리 났잖아요. 전세값 폭등하고. 왜 전세제도를 폐지하려고 하느냐? 전세특별법은 뭐냐? 시장 반응은 어떻냐? 자, 문제점, 전세 사기, 깡통 전세, 집값 급등 이걸 야기하기 때문에 없애려고 하는 거죠. 자, 특히 원희룡 장관이 불을 붙였는데 이번에 또다시 거론된 거죠. 투자자, 갭투자를 악용하고 있습니다. 세입자는 위험에 노출돼 있어요. 원희룡 장관 전세제도 수명 다 했다라고 하고 이제 추진할 태세를 보이고 있는데 글쎄요. 자, 전세특별법 여야 25일 본회의 전세사기 특별법을 처리하면서 전세사기 범위를 확대시켰고
최우선 변제금 개선 6개 기준안 여야 합의해가지고 무자본, 자본금도 없이 갭 투자하는 것을 아예 막아버리려고 1000만 원, 500만 원 갖고도 빌라는 갭 투자를 합니다. 그럼 그때 자 집주인인 1000만 원 갖고 갭 투자한 집주인도 내가 보기에는 아마 파산할 가능성이 커요. 여러분들 빌라가 뛰는 거 봤어요? 떨어지면 떨어졌지 떨어져 버리는 순간 깡통 전세 돼가지고 집주인은 아예 난리 나겠죠. 경매당하겠죠. 그런데 세입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입자도 뭐 보증보험을 들 수도 없고 이게 누이겠죠. 그 다음에 전세 사기 범위를 확대해서 최우선 변제금까지 개선. 자, 6개 기준안 다 이렇게 마련한다. 그런데 시장 반응을 봤더니 전세제도 인위적으로 통제. 이거는 정말로 어렵다라고 다들 인정합니다. 대신에 장기적으로는 좀 없어져야 할 우리나라만 갖고 있는 제도니까 퇴출돼야 하지 않느냐. 갭투자, 무주택, 전세가 유주택 부를 창출하는 수단이 됩니다. 물론 자 월세 내는 것보다 전세 내는 게 훨씬 더 경제적이죠. 세입자 입장에서. 하지만 그 경제적인 것이 겨우 이만큼이라면 그 갭 투자를 밟고 투자 목적으로 투자하는 집주인들 자 그분들의 이익은 이만큼이 아니라 이만큼이에요. 즉 갭 투자라는 제도는 누가 뭐래도요 세입자가 우선이 아니라 자, 집주인이 훨씬 돈을 많이 벌게 해주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 이 말이에요. 잊지 마세요. 즉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갭 투자 해야 돼요. 돈을 벌려면 뭐 이자 나가는 것도 아니고 갭투자 무주택 전세가 유주택 후 부를 창출했다 이 말 나왔잖아요. 전세제도는 서민 주거 비용 절약에도 공헌한 건 맞고 자 이제 갭투자하는 원인 4가지 여러분들은 왜 갭투자합니까? 먼저 순수하게 투자 목적으로 내 돈 전세를 활용하면 내 돈이 적게 들어가잖아요. 이자 내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또 실거주도 폐지됐잖아요. 그냥 2년만 보유해도 비과세인데 그걸 왜 안 해? 집값 뛰는데 자 실거주 폐지 비과세 매도 아주 최상이죠. 그 다음에 거주를 준비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내가 지금 만기가 안 돼가지고 실거주 준비하기 위해서 만기에 입주할 요량으로 갭 투자하는 경우도 있고 세 번째 상황 봐서 즉 실거주 입주해도 되고 그냥 갭 투자했다가 팔아버리도 되고 네 번째 자 추가 투자 즉 여윳돈이 있어서 나는 실거주할 집이 있으니까 여윳돈이 있어서 뭐 세금을 내든 말든 그냥 갭 투자하는 경우 또는 자녀들 1억에서 한 3억 소액으로 투자해주는 방법 바로 이 갭 투자 유형이 4가지가 있다는 거. 자 이제 전세 피해 막기 위한 6가지 방법을 한번 알아볼까요? 여러분들이 만약 지금 세입자다 그러면 피해를 막기 위해서 반드시 이걸 알아야 돼요. 먼저 웬만하면 그 아파트는 크게 상관없는데 나홀로 아파트처럼 전세가율이 높거나 또는 뭐 빌라나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반전세, 반월세 이렇게 하세요. 전세가 비율을 낮추시라고요. 매매가가 얼마인지도 좀 알아보시고 두 번째는 전세는 매매가 아파트의 경우 60% 아래로 해야 돼요. 최근 실거래가 기준으로 따져야죠. 그 다음에 다주택 법인 웬만하면 다주택자라든가 법인이 갖고 있는 것들 하지 마요. 보통 이런 말을 합니다. 자, 저 사람은 재력가다. 다주택이니까 재력가로 보이죠. 깡통이에요, 깡통. 항상 사단 나는 것은 다주택자고 법인들이에요. 그거에 전세 들어가지 마시라고요. 일반 그냥 집 하나 갖고 있는 사람들 또는 2개 갖고 있는 사람들도 들어가라고요. 장기 하락, 경매 위험성에 노출. 아파트 아닌 것들은 신중. 아니 그냥 들어가지를 마세요. 전세는 아파트 아닌 것들은 가격도 없습니다. 아파트 아닌 것들은 꼭 가려면 반전세나 월세로 가세요. 대항력 1순위를 반드시 확보하세요. 자 보증보험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전세권 또는 체납 정보까지 다 포함하셔서 은행보다 내가 1순위라는 거 잊지 마시고 자 전세 불안 매수 금지 잘못 매수하면 더 큰 피해를 보니까 매수할 때 매수를 해야 돼요. 자 이번에 부동산 더블딥, 역전세, 경제불안, 중국경제 이 3가지가 더블딥을 일으킬 수도 있다. 주로 이제 하락론을 강조하시는 분들 걸 제가 의견을 퍼왔습니다. 저는 이거에는 반대입니다.
지금은 더블 딥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집값이 올라갈 가능성이 커요. 그렇지만 그래도 참조 삼아 보자고요. 하반기 최악의 역전산한 예고. 주택시장 더블딥 뇌관. 제 개인적으로는 이미 바닥 친 것 같은데 역전세가 그래도 지금 뉴스에서 나오는 것들을 보면 심각하다. 자, 아직은 안심할 단계까지는 아니다 라고 하니까 신경은 좀 써야겠죠. 자, 하반기 최악의 역전세난 예고. 여기 보시면 역전세난의 더블딥. 즉 올랐다 떨어졌다 역전세 때문에 자 올랐다가 다시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자, 2021년 최고 대비 전세가가 약 30% 하락을 했고요. 30%는 엄청 하락한 거예요. 그 이상 하락한 것도 나오고 역전세, 다주택, 임대주택 사업, 그 다음에 갭투자, 영끌 이분들이 위험하죠. 자, 서울 전세가율 30%나 급락해서 투자자들이 많이 감소한 상황. 경제 불안 더블딥. 이번에는 무역 적자 1월에서 7월 무려 278억 달러 적자 7월달 확대. 경제 성장률 자 2.3% 전망이 무려 1.1에서 1.5까지로 지금 다운됐어요. 해외 요인 경기 둔화, 금융 불안, 고금리. 물론 긍정적인 쪽으로 갈 것이라고 전망은 하고 있지만 지금 당장만 놓고 보면 이 세 가지도 혼재해 있어요. 금융 불안하잖아요. 경기 둔화하고 있잖아요. 고금리 맞잖아요. 자, 중국 경제가 새로운 뇌관으로 지금 떠오르고 있습니다. 더블딥. 자, 내수 성장 6%가 5%로 줄어들었고요. 투자, 판매, 소비 감소됐고요. 수출입은 마이너스로 급감했고요. 자, 부동산 GDP 대비 12% 채무 불이행이고 다시 또 부동산이 크게 하락한다는 소식이고 실업률, 대기업, 사교육, 게임, 청년 무려 21%. 중국 경제가 지금 심각한 위기에 디플레이션까지 놓여 있습니다. 지금 물가도 떨어지고 있잖아요. 전세제도 장단점. 자, 냉정하게 전세제도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더 냉정하게 보면 집주인을 위한 제도입니다. 결코 세입자를 위한 제도는 아니에요. 자, 전세제도 장단점. 긍정적 집주인 전세를 활용해서 갭투자로 떼돈을 벌어요. 자, 세입자도 약간의 이익은 있습니다. 월세보다 전세가 부담이 적어요. 하지만 집주인이 벌어들이는 거에 10분의 1도 안 돼요. 자, 세입자와 집주인 모두 상생하는 제도라는 점에서는 긍정적인데, 자, 부정적. 깡통전세, 보증금 미반환, 세입자가 어마어마한 손실을 보고, 집값 폭등, 갭투자 증가자, 이게 증가했기 때문에 집값, 그리고 따라서 집값이 뛰면서 전세가도 올라가는 악순환도 일어나요. 결국은 집주인이 유리합니다. 집주인이 세입자 이익의 5배에서 10배까지. 그래서 부정적. 자, 전망. 전세 폐지, 집값 30% 폭락, 월세보다 대출. 아마 제가 보기에는 전세 폐지 어려울 거예요. 자, 95년에서 2023년 이때도 막 폐지하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그게 됐습니까? 단 한 번도 성공을 못했죠. 순수전세, 준전세, 뭐 명칭은 자꾸 바꿔가면서 했는데 변함없이 지금도 더 줄지도 않고 전세제도가 계속 유지되고 있다. 자, 전세 소폭 줄고 30년간 지속됐다는 것만 봐도 알겠죠? 자, 이제 전세 살면 진짜 위험한 이유. 자, 이거 별표를 쳐볼게요. 여러분들 전세 살면 물론 이제 깡통 전세 되면 전세 사는 사람들이 위험하지만 더 진짜로 위험한 것은 이거예요. 자, 전세. 자, 문제점이 뭔 줄 아세요? 전세금이 묶여가지고 이거 진짜 듣기 싫어하셔도 들어야 돼요. 벼락거지가 됩니다. 전세에 돈이 묶여서 진짜 투자해야 할 때 투자 못해요. 이제 투자하려고 했더니 집값이 좀 올라가 있어. 그 돈이 아까워. 투자 안 해요. 투자 그때라도 해야 하는데 투자 안 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 올라간 상태에서 투자 안 하고 묶여서 투자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3년차, 4년차 계속 집값이 뛰는데 멍하니 손 놓고 볼 수밖에 없어요. 얼마나 머리가 터지겠어요. 돈의 가치는 갈수록 떨어지는데. 자, 하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절대 묶이지 마세요. 필요할 때 집값 2년 이상 하락한다는 조건, 전세가 꼭 필요할 때는요, 이제 막 집값이 폭락하고 있다. 이때는 한번 생각해 볼 만하죠. 2년 이상 하락한다는 조건이니까. 근데 집값이 뛸 때 왜 전세를 살아요? 이제 초반인데. 전세 잔금에 맞춰서 계약을 잘 하셔야 돼요. 대출 전월세.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전세 대출을 받는 건 좋습니다. 왜? 3, 4%, 뭐 5%가 됐든 어쨌든 금리로 대출을 받고 내 돈은 현금을 부여하라 이 말이에요. 대출, 전세 대출을 받고 도중에는 못 받아요. 처음에 받아야지. 자, 전월세.
월세 중심으로 하고 전세는 자 조금만 넣고 전세를 은행에다가 저축을 해야 돼요. 물론 월세가 비싸니까 보통 월세 안 살려고 하죠. 그러면 집 평생 못 사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현금이 있어야 집을 살 거 아니에요. 집값이 뛸 때, 자, 보유현금을 그대로 집을 사가지고 실거주를 하거나, 뭐, 비투를 하거나 아니면 갭 투자를 하면 타이밍 딱 맞출 수가 있어요. 설령 내가 전세를 살아도. 그래서 꼭 전세대출을 받는다. 자, 또는 월세를 살아라. 세 번째, 현금 보유를 보겠습니다. 이 현금 보유라는 말은요, 자, 집값이 내려가는 도중일 때는 현금 보유를 하는 게 맞아요. 그렇지만 집값이 이제 바닥치고 올라가는 때는 현금 보유했다가는 망하는 거예요. 지금 돈이 얼마나 넘쳐나는데요. 자, 관망. 지금 부동산 변곡점 징후 좀 지켜본다. 뭐 본인이 변곡점이라고 하면 지켜보는 거고요. 올라가는 초입이라고 하면 잡아야죠. 제가 보기에는 올라가는 초입으로 보여요. 자, 매입. 집값이 점진적으로 상승하는 추세입니다. 지금 5월달, 4월달 이후 단 한 주도 빠진 적 없어요. 계속 올라갔지. 부동산의 흐름은 그래요. 떨어지면 계속 떨어지고 올라가면 계속 올라갑니다. 이 크게 꺾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미 턴을 했으면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기다림. 자, 이제 기다리는 사람들은 2차 폭락, 장기 하락, 겨울부터 보려고 하는 건데 뭐 제가 보기에는 겨울에도 매수 타이밍은 맞아요. 어차피 3, 4년 뛴다고 봤을 때 올겨울 매수 타이밍 맞죠. 내년도 매수 타이밍이고. 그런데 지금보다는 집값이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겨울이라고 계절적으로 비수기라고 집값이 더 떨어질 것 같아요? 지금 떨어져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이제 8번째, 이게 제일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 중에서 오늘 이거예요. 너무 한 번에 막 뛰려고 하더라고요. 개구리가 뛰는데 얼마나 뛰겠어요? 한계가 있죠. 폴짝폴짝. 자, 2번에 걸쳐 나눠서 뛰세요. 그러면 3억 가지고도 운이 따라준다면 정말 3, 40억 벌 수도 있어요.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여기 보시면 A, 대세 상승 3억을 투자했어요. 그러니까 2023년에 투자했다고 봐요. 26년까지 뛴다는 조건 하에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폭락장만 기다리기보다 그냥 얼마 정도 돈을 불린다는 전략으로. 자, 10억이 6억으로 빠졌네요. 그럼 이거 3억이면 잡잖아요. 6억짜리. 매가 대충 10억 회복하고 14억 정도 가는 건 코스거든요. 그럼 6억이라는 차익을 챙기잖아요. 그렇죠? 자, 왜 그러냐면 이제 6억이 사는 건 아니고 지금 8억까지 올라왔으니까 대충 6억 차익 생깁니다. 자, 자본이 무려 얼마까지 생기느냐. 자기 3억에 6억 해가지고 9억이나 생겨요. 자, 이제 9억 투자하는 게 이제 되겠죠, 다음에. 여기 보면 대폭락장에 이제 이렇게 전개가 될 겁니다. 대략 2026년, 30년으로 보여지는데, 이번에 떨어진다, 더블립으로 떨어진다, 이 확률보다 나는 이 뒤에 몇 년이 될지는 몰라도 이때 떨어진다고 판단하거든요. 너무 이번을 놓쳐버리면 이만큼 손해보잖아요. 3억 갖고도 아직도 6억 이상을 벌 수 있는 기회인데 왜 이걸 폭락론에 빠져가지고,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뭐 1억이나 더 뛰고 끝 떨어진다면 내가 이해하지만 자기가 투자한 금액 3억에 2배가 더 올라갈 가능성이 큰데, 그리고 이제 발목인데, 그 다음에 여기서 불린 다음에 이때 떨어지기 직전에 던져버리세요. 이때는 팔아야 돼요. 팔면 30년까지 빠진다고 쳤을 때, 자, 진짜 이제 대폭등 기회가 올 거예요. 다음에 올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아까 9억이었잖아요, 돈이. 3억이. 자, 9억이면 얼마나 파워가 있느냐. 3억과 9억은 천지 차이예요. 여기 보세요. 32억이 반토막 날 거 아닙니까? 폭락했을 때 16억. 이걸 9억으로 잡을 수가 있어요. 7억 전세 끼고. 얘 16억짜리는 32억으로 회복하고 48억까지 가요. 산술적으로 9억으로 38억을 벌어드립니다. 그러면 결국 자, 10한 5, 6년 만에 3억밖에 없었던 사람이 정말 이렇게 돈 벌어요. 3, 40억. 여러분들 제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 많아요. 5억밖에 안 됐던 사람이 3, 40억. 그거는 한 번에 욕심을 안 가지니까 그래요. 단계별로. 이번에 돈을 못 불리면 이렇게 못 벌죠. 자, 지금 역전세 대란. 지금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역전세에 우리가 좀 신경을 좀 쓰자. 자, 부동산에서 친구를 삼아서는 안 될 3가지. 절대 친구 삼지 마세요. 3가지. 첫 번째, 폭락론을 삼지 마세요. 폭락만 끝까지 주장하는, 이건 여러분들을 가난하게 만드는 거예요. 2번째, 무주택입니다. 어떤 경우라도, 특히 나이 들어서
무주택으로 가면 안 돼요. 집이 있어야 돼요. 폭락해도 괜찮아요. 결국 우상향이니까. 세 번째, 아파트 아닌 것을 잡는 것, 비아파트. 자, 비아파트는 아파트 아닌 걸 말하잖아요. 자, 정리합니다. 폭락론, 무주택, 비아파트 친구 삼지 마세요. 감사합니다.